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이 진행하는 시사 안보 프로그램 국방 FM 국방광장에 이남우 국가보훈처 차장이 출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4년 반의 보훈 성과와 올해 기대되는 보훈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 주요 내용을 윤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 FM 국방광장 라디오 방송을 위해 스튜디오에 출연한 이남우 국가보훈처 차장. 이민년 새해 인사를 시작으로 진행자인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과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주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 반의 보훈 성과와 올해 기대되는 보훈 정책. 이 차장은 이번 정부 들어 보훈처가 장관급으로 격상되고 역대 어느 정부보다 보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성과도 거뒀다고 강조했습니다. 성과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4.1% 수준으로 보상금을 인상했고 지난 4년 동안 2,243명의 독립유공자를 발굴하고 포상했는데 특히 여성 독립유공자를 집중 발굴해 해방 이후 현재까지 여성 독립유공자 544명 중 45%인 245명을 현 정부에서 포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와 복지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국립묘지도 대폭 확충한 점도 주요 성과에 해당합니다. 현재 상전에 계신 국립묘지 안정 대상자는 38만여 명 정도 되십니다. 예. 이 중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9만여 명인데 현재 안장 여력은 8만 기 정도로 오는 2025년까지 연천 현충원 신규 조성을 포함해서 총 20만 기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2022년 보훈 정책의 추진 방향과 핵심 과제에 대해서도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올해 보훈처의 업무 목표는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책임과 예우 강화로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의료 복지 지원, 제대 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 강화를 주요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가를 지키다 다친 국가유공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6.25 참전 유공자 평균 연세가 90세를 넘어서는 등 이 국가유공자의 고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예. 이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예.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시설 접근성 확대를 위한 위탁병원 확대, 네. 뿐만 아니고 이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보철구 개발을 통해서 상위가 있는 국가유공자분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 차장은 마지막으로 국가유공자와 국민들이 보훈 정책의 성과를 더 가깝게 체감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면서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달 2일 수요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방송하는 국방 FM 국방광장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희였습니다.